역대급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이번 규제를 놓고 드디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냐, 지금 바로 움직이면 안 된다, 갭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6월 27일 대출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규제가 우리 중개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시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 27일 이 대출 규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가계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온 규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중개사분들이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거래량 증가가 서울 강남구, 한강변 같이 주요 지역에만 치중된 거기 때문이죠. 사실 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체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방이나 이제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축 아파트들 중에 마피가 나오는 곳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규제를 보고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나 좋아지나 싶었는데 확 찬물을 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업용 쪽 중개를 하고 있어서 이번 규제랑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나라는 돈의 흐름이 주거용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흘러가는지라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 제 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 규제들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첫째, 1주택 및 다주택자 대출이 규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60%까지 대출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0%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 있는 사람은 대출받아서 집 못 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수도권과 규제 지역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상구, 또 용산구 딱 4개 지역뿐입니다. 이 4개 지역은 어차피 수도권인데 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이라고 분리를 해놨을까요? 네,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곳에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안 그래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추후에 규제 지역 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출 규제에도 규제 지역을 분리해 놓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특징은 수도권만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즉 아직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은 유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부에서 일부러 이제 지방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어준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 규제로 지방지역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방광역시 쪽은 거래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본인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막았습니다. 1주택자는 1억까지만,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도록 했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걸 왜 규제한 걸까요? 이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대출 회수가 되는데 말이죠. 그건 바로 대출 규제의 허점 때문인데요. 기존에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는 없었지만요. 이게 세대 분리가 된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건 규제에서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서 세대 분리가 된 자녀에게는 대출을 받아서 이 주택 구입하는데 돈을 보태줄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지금 5,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990년대생들인데요. 이들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보태줘서 가능한 거 아니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40년까지 가능했던 대출을 30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입니다. 이게 진짜 쇼킹한데요. 한마디로 갭 투자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갭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세가 맞춰진 집을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맞추는 겁니다. 이번 규제는 두 번째를 타겟한 겁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과거 통틀어서 처음 나온 규제인데요. 물론 전 정부에서 이제 은행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규제이긴 하나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전 금융권 상대로 전체로 시행한 건 처음입니다. 이 규제는 당장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바로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에 전세를 놓게 되면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 규제에 적용되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를 앞둔 이 수도권 아파트들이 완전 비상인데요. 그런데도 이 규제도 허점이 보이는 게요. 잔금만 치르면 이게 며칠 사이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문제없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돈 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은 이 규제에 영향이 없게 되고 단기로 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도 규제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5번째입니다. 주담대는 6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했는데요. 이것도 여태까지 없었던 규제입니다. 50억 집을 사든 100억 집을 사든 대출은 6억까지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규제 때문에 서울 한강변 부동산 분위기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이끌어오는 실수요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금이 10억 이상은 있어야 서울 한강변에 진입이 가능한 거죠.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이 6억 대출 규제로 서울 한강변에서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 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아마 8억에서 12억 사이 아파트에 수요가 좀 몰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째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80%에서 70%로 한도를 줄였는데요. 사실 이 정책은 한도도 한도인데 전입 의무를 넣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한도도 80%고 전입 의무도 원래 없었던 거라 전세가 껴있는 집에 대출까지 받아서 그 대출을 얹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완전 초영끌인 거죠.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겠다는 거죠. 7번째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한도 축소인데요. 웬만하면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잘 건드리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 대출 한도도 줄인다고 합니다. 앞에 규제들은 수도권 규제 지역만 해당되는 규제였는데요. 이건 전 지역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넣었는데요.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무조건 전입하라는 의미네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받고 월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치는 월세 세입자도 놓을 생각하지 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9번째는 전세 보증 비율 축소입니다. 기존 전세 보증 비율이 90%였었는데요. 이걸 80%로 줄인다고 하네요. 전세 보증 비율을 줄여서 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9가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강력하죠. 그럼 이미 계약을 한 손님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사실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과 조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행일 이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그날로 소급해서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분양된 곳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급 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받은 곳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세 시장인데요. 아무리 기존에 분양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서의 기준일이 6월 27일 이후라면 그건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들, 지금 입주 이제 돌아오는 아파트들이 비상이 난 거죠. 여러 꼼수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단기 자금 시장만 괜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번 대출 규제가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지역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규제는 수도권을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방시장은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지방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지방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해줘야 되는데 아직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같이 세금 자체가 다주택자에게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했던 그 대기 수요가 지방에 집을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로 잠깐 주춤은 하겠지만 과거처럼 수도권 중위권 가격에 풍선 효과가 생기고 다시금 제갈길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집값은 결국 공급에 반비례하고 금리에 비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서울시장의 공급이 역대급으로 적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좀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없지만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낸 것이고요. 참 안 그래도 중개사들 거래 안 돼서 힘든 상황인데 이번 규제가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런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규제가 나와도 거래하는 곳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힘내셔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또 못하는 이유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 어려운 환경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